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따뜻하시죠, 여러분? 자, 오늘은 요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로봇, 그리고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 만든 로봇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많은 분들이 뭐 AI, 지금 메모리 반도체 HBM 관련해서 알겠어. 자율주행도 뭔가가 자율주행 되고 이러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많이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추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래, 로봇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은데 언제, 그리고 얼만큼,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지, 그런저런 이야기, 로봇과 관련된, 로봇과 메모리 반도체, 지금 이번에 CES에서 거의 로봇이 거의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갈수록 아마 훨씬 더 지금보다 아마 강력하게 이쪽 수요가 살아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로봇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로봇이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처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느끼시고 계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메모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PC,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수요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하나의 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지금 국내외에 이 메모리 업체들은 기존에 어떤 차량용 메모리를 일부 개량해서, 그러니까 차량용 메모리하고 로봇하고 좀 비슷한, 호환이 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메모리를 조금만 개량을 하면 이 로봇 시장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용 부품의 요구 스펙이 이 메모리 반도체는 각 뭐 자동차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용이라든지 이게 그 요구하는 스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로봇하고 자동차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장 개화 시점에 맞춰서 이 로봇용 메모리를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삼성전자가 왜 유리한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봇 시장이 왜 올 수밖에 없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왜 갈 수밖에 없냐,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로봇이, 아이고 뭐 장자님이 현대자동차 뭐 반대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대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부지요, 급속도로 아마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로봇 인건비 상승과, 그리고 노동인구가 또 감소하는 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아마 산업 전반에서 이 로봇 도입 이 논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요게 2030년 요 전후로 로봇이 지금 생산 라인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 로봇이 어떤 공장의 거의 한 60-70%는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다. 자, 이러한 시장 개화 흐름에 맞춰서 지금 국내외 어떤 그 반도체 기업들도 아마 속속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 로봇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로봇용 반도체의 요구 스펙이 뭐냐면, 고온,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저온, 온도가 낮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뛰고 막 구르고 이러는데, 이게 진동이 또 그만큼 많기 때문에 뭐 고온, 저온, 진동, 충격,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량이 어떻습니까? 차량, 자동차도 뭐 30도, 40도 넘어가는데 견뎌야 되고, 그리고 영하 뭐 10도, 20도 막 이런 데도 견뎌야 되고, 자동차 당연히 진동 많죠. 충격도 많고. 자, 이런 점에서 차량용 반도체하고 이 로봇용 반도체가 요구 스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장시간의 연속 구동을 전제로 한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데, 이 로봇용 반도체 시장이 수년 내에, 제가 이제 203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 내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또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탑재되는 지금 반도체는 로봇의 역할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단순 그냥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 MCU하고 센서나 이런 최소한의 반도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는 아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건데, 반도체 탑재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물론이고 이 프로세서까지 탑재가 돼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난해 선보인 로봇 플랫폼 이 제슨 토르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로봇이면 로봇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최대 128기가 용량의 LPDDR5X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전력 반도체가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요게 1TB 제품이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 제품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더 많은 무지막지한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이 요 신규 수요처가 신규 수요처를 부상하면서 이 업계 전반에서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 장기화될 수 있다. 이게 한 28년, 29년, 이제 30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하면 메모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증설되는 게 2028년에서 지금 2030년 보고 있거든요. 요때 또 더 로봇이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호황을 지금 맞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그 바톤을 자동차와 로봇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디램은 HBM 생산에서의 생산 능력 잠식 효과로 지금 쇼티지가 상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아예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인 크루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미 철수하겠다고 밝힐 정도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지금 서버 쪽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 능력 확장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게 본격적인 양산까지는 최소 2028년은 되어야지 디램 쇼티지가 조금 이제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 2028년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2030년 이야기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되는 게 2030년부터다. 자, 여기에 2030년부터 만약에 공장 증설이 본격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로봇용 디램 수요가 여기에 또 더해질 경우에, 자, 메모리 쇼티지 국면이 2030년이 아니라 진짜 2030년 넘어서까지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물론 이게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0년 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35년 정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8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800억 달러면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00조가 넘는 돈이죠. 그 정도 800억이 8천억, 한 100조 좀 넘게, 한 120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로봇 시장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 산업 전반으로 사업 확장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 이제 로봇용 칩은 이 다이 크기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AI 가속기 대비
수율을 확보하기가 좀 유리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의 로봇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은 물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슨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엔비디아 안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외에도 국내외 AI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지금 로봇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 쪽에 조금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 로봇 반도체 시장에서 가지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 특히 또 메모리부터 이 프로세서 뭐 패키지까지 전 영역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고요. 그래서 칩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협력사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요게 TSMC나 하이닉스나 같은 이런 경쟁사와 비교적 유리하다. 거기에다가 로봇에 뭐가 탑재가 됩니까, 여러분?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탑재되죠. 그 다음에 DDR, 디스플레이 구동칩 탑재되죠.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매출처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다른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오늘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